한 끼만 금식해도 혹은 일주일 정도 금식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금식을 하면 우리 몸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면역력이 좋아져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저 원장님 어떻게 밥 먹어야 면역력이 좋아지죠? 맞죠? 지금도 60대가 지나서 70대, 80대 어머니들은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이런 말 하죠. 너무 못 먹고 살았던 시대의 기억이 있잖아요. 못 먹고 살았던 시대에 질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먹어야 몸이 건강해. 맞아요, 그게. 옛날에는 못 먹었으니까 면역이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뭐 계란도 먹었어야 돼,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강의를 했다면 전 계란을 꼬박꼬박 드시라고 했을 거예요. 당시에 제가 강의를 했다면. 근데 지금은 계란 못 먹게 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너무 과해서 생기는 이 부분 중에 하나가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그럼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염증이 몸에 많을 때 금식을 하자면 염증 수치가 뚝 떨어져 버려요. 간 수치 떨어져요. 그 다음에 몸에 염증이 많다는 것은 혈액 속 염증이 많다는 거 무엇을 통해 느낄 수 있냐면 상처가 나면 지혈이 잘 안 돼. 아니면 당뇨가 있거나 혈액 속에 혈당이 높거나 하면 염증이 많다는 증거죠. 많을 수밖에 없죠. 지질이 많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하면 상처가 잘 나을까 안 나을까요? 당뇨 환자가 상처 잘 나요 안 나요? 안 났죠. 나중에 상처가 막 엄청 안 나는 거 이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해서 안 되면 나중에 자르잖아요. 맞죠? 그런 분 보셨죠? 당뇨발 이렇게 잘라낸다고 상처가 안 나요. 배에 상처가 생기면 안 나요. 계속요. 염증이 생기고 그게 면역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잖아요. 상처가 잘 나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금식을 하는데 뼈가 잘 붙고 상처가 잘 낫는다? 라고 한다면 뭐 관련된 거예요? 면역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 이 금식의 어떤 유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금식하면 금식 자체가 되게 힘들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기운 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금식하면 뭐가 뚝 떨어진다고요. 열이 떨어진다고 열이. 네. 이거 100%예요. 금식하면 열이 떨어져요. 그래서 열이 계속 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열이 날 때 열이 떨어질 때까지 금식해 주면 돼요. 근데 그 기간이 그리 길진 않습니다. 제대로 하면요. 그러니까 막 그냥 한 하루 이틀 굶었다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좀 먹었다가 굶었다 하면 열을 한 달도 가지만 어차피 우리 일주일도 굶을 수 있고 열흘도 굶을 수 있어요. 그 안에는 무조건 열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90% 이상은요. 하루 이틀 3일 안에 다 떨어져요. 웬만하면 떨어져요. 물론 어떤 병에 의해 생기는 열, 백혈병이나 그런 거 말고 웬만하면 열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이 정해진 날짜만큼 금식을 할 때 기력이 허락하거나 영양 상태가 허락한다면 금식을 하는 것은 지방 세포가 효과적으로 연소가 돼요.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냥 칼로리 계산을 했을 때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안 먹는 칼로리 하루에 내가 2,500칼로리를 먹었어. 그런데 칼로리 중에 내가 거의 칼로리 소비를 하면서 안 먹으면 당연히 살이 빠지겠죠. 근데 이렇게 빠진 거 말고 금식을 할 때는 우리가 저탄고지나 칼로리 계산법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도 같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단식 금식을 우리가 잘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금식을 잘 하면 그 지방은 빠지는데 근육 감소량이 훨씬 줄어들어요. 근육 손실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식할 때는 우리 몸이 지금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대부분 음식을 먹으면 당분이 되죠. 포도당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간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글리코겐으로 바뀌어서 간에 저장도 하고 근육에 저장시켜서 에너지를 사용한다고요.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 사용해요. 그런데 금식할 때는 당분 대신에 지방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꿀을 먹게 되면 꿀은 위에서 소화가 아닌 흡수가 돼버립니다. 꿀은 설탕과 성분이 달라요. 그래서 인슐린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꿀에는요. 하지만 꿀을 먹어도 당은 올라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혈액 속의 당분이 당연히 다니까 올라가겠죠.
하지만 인슐린의 저항성이나 인슐린을 무력하게 하진 않아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소화가 아닌 얘는 분해하고 소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흡수시켜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꿀을 먹으면 몸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혈액에 보내고 뇌에 보내고 신장에 보내고 각 장기에 보내요. 그래서 저희가 꿀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꿀 디톡스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람들이 생각해요. 원장님 그러면 암 환자들 꿀 먹으면 안 좋다는데 꿀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과한 당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 거 그냥 꿀이 안 좋거나 과일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과한 당분 아니면 단순 탄수화물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방이 안 좋은데 피수지방산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포화지방이 안 좋은 거고요. 단백질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육류의 단백질이 안 좋고 식물성 단백질은 되게 좋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면 정말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합리적으로 그리고 쉽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 면역력이 강화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노폐물이 청소돼서 그래요. 일반 짐승들은 아프면 더 먹을까요? 아프면 더 안 먹을까요? 근데 사람은 심지어 식욕 촉진제까지 쓰면서 촉진제까지 사용하면서 더 먹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안 먹는 게 답이에요. 금식은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요즘에 우리 몸에 뭐가 문제냐면 활성산소가 쌓이는 게 문제예요. 그 활성산소가 정상세포에 7만 번, 8만 번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상세포, 암세포가 돼요. 오늘 저녁에도 아니면 어제 저녁에도 고기를 한 근 먹을 거를 3근을 먹었다. 여러분 이거면 3배가 나빠질 것 같죠? 안 그래요? 30배가 나빠져요. 그래서 고기를 매일 조금씩 먹는 사람보다 한 달에 왕창 이만큼 먹는 사람이 훨씬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오기 전날 실컷 먹고 오셨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활성산소가 엄청 쌓여서 그날 정상세포에 7만 번까지는 아니라도 활성산소가 한 10,000번은 두드렸겠죠. 위험할 뻔했어요. 근데 그 정말요 활성산소가 한 7만 번 정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요. 여러분 암이라는 게요 오늘 저녁에도 걸릴 수 있는 거고요. 어제도 걸렸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한 달 전에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쌓여서 걸리지만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급격하게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유전자가 망가지면.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반대로 이 말은 뭐냐면 되게 보면 부정과 긍정은 항상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의 암은 다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활성산소에 저항을 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 여러분 몸에 싹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항산화 물질이 먹는 음식, 야채, 과일, 현미, 콩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산에 가서는 피톤치드 그리고 벌에서 먹는 프로폴리스, 소금, 숟가루 이런 거 먹으면서 활성산소를 갑자기 그냥 제거해주고 항산화 물질이 꽉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암이 절반이 줄기도 하고 막 그렇다고요. 정말 놀랍죠? 오늘 전화 온 분, 상담한 분 중에 한 분은 임신이 안 됐는데 우리 소금을 먹고 임신이 됐대요.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계속 소금을 먹어도 되냐? 사실 우리 몸은요 어떤 부족한 것이 하나만 있어도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요. 그 하나가 이만큼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탄수화물은 이만큼일 수 있지만 미네랄은 이만큼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부족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금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이만큼 부족한 영양을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어떤 분은 칼슘을 엄청 먹어도 오히려 칼슘 축적만 되지 안 되는 거예요. 흡수가. 이런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세팅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좋은 음식을 먹는데 처음에 금식 안 하고 먹잖아요. 맛이 없어요. 웬만한 식욕 아니시면 이 나음 식사 별로 맛이 없습니다. 고기 먹다 오신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 금식 일주일 하면 어때요? 맛있어지죠. 디톡스는요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가지면 몸이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되게 몸이 안 좋아요. 그럼 임신을 다시 해가지고 몸을 잘 기들이면 다시 몸이 좋아지는 방향을
갈 수 있어요. 여성분들 아시죠? 뭔지 말이. 네, 그래서 되게 막 무릎도 아프고 여기도 아픈데 다시 임신해서 또 잘 가져서 아주 산후조리 잘하면 몸이 다시 원래대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대로 임신 중에 임신성 당뇨, 고혈압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지만 신부전이 생길 수 있지만 이렇게 세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디톡스는 여러분들의 몸에 세팅을 시킬 수 있어요. 이렇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단백질 공급처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였어요. 맞죠? 나는 단백질을 거기서 먹었다고요. 맞죠? 그런데 내 단백질을 거기서 먹었는데 갑자기 단백질을 콩에서 얻어야 되니까 몸에서 혼선이 생기겠죠. 그것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디톡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기 싹 끊고 채식하면은 몇 개월에 걸쳐서 몸이 바뀌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머리카락도 빠지고 단백질 공급처가 바뀌니까. 이런 경우들을 저는 명현 반응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성산소도 제거해줘요. 금식하면은. 그 다음에 위장도 쉽니다. 여러분 거의 질병에서 위장을 무시할 수 없어요. 위장은 소화관의 주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위장이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져요. 위장이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위만 신경 잘 써주셔도 몸이 건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를 쉬게 해줘요. 금식은요. 그래서 금식하게 되면 막 위가 쓰리고 아프고 입냄새가 나고 처음에 그런다고요. 그래서 점점점 그것이 이제 사라집니다. 위가 얼마나 혹사당했을까요? 그리고 간, 신장, 췌장 이런 그 기능들을 굉장히 향상시켜 줍니다. 또 중요한 거 있어요. 네, 어떤 기적이 있냐면 수명이 늘어나요. 저는 일주일 금식하면 일주일을 언제 찾아 먹지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일주일 금식하세요. 2달 이상 드실 거니 걱정 마세요. 금식을 하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100% 진짜 100% 아마 여러분들이 한 끼 금식할 때마다 제 계산 안 해서 몰라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지만 반드시 수명은 늘어나요. 소식도 수명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금식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노화의 종말이라는 저자 이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항노화법 중에 가장 좋은 거 하나를 뽑았는데 금식이었어요. 사람이 늙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네, 금식이라고요. 네, 금식을 하면 유전자가 활성화되고요. 줄기세포가 살아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강의한 것 중에 줄기세포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2편 올려놨어요. 이 줄기세포를 살릴 수 있는 거 금식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줄기세포를 충격을 줘가지고 몸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하실 때 배고파 죽겠네 치킨 생각하고 막 먹방 보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금식의 효과 절반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금식할 때 정말 내가 금식할 때 몸이 다 청소가 되는구나, 내 세포가 살아나고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사람은 이 몸이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고가 그 몸의 기능을 바꿀 수 있다고요. 되게 놀라워요. 나중에 유전자 강의를 하겠지만 정말 세상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그리고 우리 뇌는 뇌파가 있어요. 이 뇌 파장들은 사람에게 기적을 만들어내요. 엄청난 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너 어떻게 했어? 사람은 절실하고 간절해지고 정말 꼭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뤄내는 동물입니다. 엄청난 존재예요. 사람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매일 몇 시간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감사한 생각, 그다음 행복한 생각, 그다음에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금식을 하면 세포가 청소가 돼요. 네, 몸이 청소가 된다고요. 지금까지 청소 안 하고 사셨죠? 맞죠? 특히 남자분들은 청소 더 안 하세요. 거의 대부분. 정말 청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막 매일 마시고 즐기고 하느라고, 아니면 담배 피시고. 담배를 안 피면 깎아라도 많이 먹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나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데 이 군것질 많이 해. 그럼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위를 계속해서 쉬지 않게 해주니까. 그리고 당뇨 환자에게 금식은 정말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인슐린을 좋아지게 만들어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인슐린이 민감한 사람들에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 이런 어머니 그렇잖아요. 뭐 키위 몇 개 이거 몇 개 먹었는데 혈당이 쫙 올라갔다. 솔직히 그게 올라갈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몸이 지금 이상해진 거지. 그거 먹고 혈당이 그렇게 올라간다 말도 안 되지. 왜냐면 세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그냥 혈액 속에 바로 방출된 거예요. 그만한 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만큼 먹어도 생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야, 단 것이 당뇨 안 좋아. 아 당연히 안 좋죠. 결국에는 단 거 안 먹고 못 살잖아요. 염소가 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염소가 되어서 풀만 뜯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원인 자체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단 거 줄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 몸이 허약해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단 거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방 줄이셔야 되고 운동하셔야 되고 물론 과한 당은 안 먹어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조금 높아도요.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